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임리어 미디어 연구소장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1탄, 이제 에피소드 1편을 방송을 찍어드렸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그 1편에 힘입어서 이제 더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선정하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1대1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좀 공론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내밀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혹은 또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에게 그냥 차라리 1대1 개별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맞춤 상담도 무료니까요. 그냥 무료로 전화 상담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무료니까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2편의 주제는 무엇이냐, 언론고시에서 학벌, 스펙 중요한가요? 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고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던 수백 명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메일로도 언론고시 합격을 하려면, 언론사 입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2편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벌과 스펙은 절대적인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해드렸듯이 내가 얼마나 해당 언론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기자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근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고, 만약에 이 근본 역량이 무엇이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좀 궁금하시면 1편을 좀 참고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 다시 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1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본 역량이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자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스펙과 학벌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럼 물론 그러면 스펙이 전혀 안 중요해요? 학벌이 전혀 안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스펙과 학벌,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 지원자가 있고 B 지원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A 학생이 B 학생에 비해서 스펙과 학벌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A 학생을 뽑을 확률이 훨씬 높죠. 언론사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체 회장인데 사람을 뽑아요. 근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A 지원자와 B 지원자가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뽑겠어요? 당연히 A라는 학생을 뽑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언론사들도 이제 스펙 학벌을 보기는 보죠. 보기는 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이 학생이나 이 학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이 지원자는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스펙이나 학벌이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A라는 학생은 스펙과 학벌이 되게 좋은데 근본 역량이 없고 기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되게 부족해 보여요. 근데 B라는 학생은 스펙과 학벌은 좀 낮은데 되게 기자로서의 근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역량과 자질이 풍부합니다.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언론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B 학생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과 학벌은 언제 어디까지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즉 본질과 핵심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론고시를 준비하실 때 내가 스펙이 좀 낮아, 학벌이 좀 낮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 시작부터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스펙 좋고 학벌 좋은 소위 스카이 나온 학생들보다 논술 장문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면접 전형에서 훌륭한 인상을 남겼다고 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뒤집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부족해, 학벌이 낮아, 그런 이유로 언론고시 자체를 시작을 안 한다? 그건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정말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펙과 학벌이 중요하겠죠. 하겠지만 언제 어디까지나 본질과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과 핵심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그 근본 역량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 언론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풍부한지, 그게 중요한 거지, 스펙과 학벌은 참고사항일 뿐 필수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언론사에서는 토익 900 이상 아니면 떨어뜨린다더라. 근데 그런 언론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언론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언론사에 비해서 정말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럼 만약에 내가 스펙 학벌이 낮아, 그러면은 그 언론사 안 가면 돼요.
그런 언론사는 안 가면 됩니다. 그런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량적인 스펙과 학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채용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썩은 언론사예요. 그런 언론사는 안 가도 돼요. 왜? 그런 언론사 가봤자 조직 문화도 썩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채용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쌍팔론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정말 지금 이제 드론이 뜨고 이제 항공 우주 택시가 뜬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본인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에 부합한 인재를 뽑아야지 그냥 학벌 좋다고 스펙 좋다고 뽑는 게 정상적인 언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를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언론사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들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스펙 학벌은 준비를 하지 말까요? 그럼 뭐 예를 들면 토익입니다. 토익, 뭐 KBS 한국어 준비하지 말까요?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근데 언제 어디까지나 공채 준비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토익이나 한국사, 한국어 능력 시험을 먼저 만들고 공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 공채 준비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 예시를 들어드리면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 내가 일단 그 대학 가는데 필요한 스펙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에도 스텝스, 토익 필요하잖아요. 한국사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내가 수능 공부할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수능 공부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채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공채 준비를 먼저 하고 공채 준비가 최우선순위가 된 가운데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스펙을 쌓는 겁니다. 토익을 준비를 하든 한국어를 준비를 하든 한국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나 매경 테스트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채 준비를 안 하면서 스펙부터 준비한다? 내가 스펙이 없으니까 스펙부터 만들고 공채 준비를 하겠다? 정말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절대 이런 불상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공채 준비가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채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필기로, 논작 시험으로,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충분히 나보다 스펙과 학벌이 높은 학생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시고 제가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버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유명한 H언론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스펙과 학벌이 정말 낮았어요. 처음 찾아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스펙으로 될까요? 제 학벌로 될까요? 제가 똑같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저희 연구소에 등록을 했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대신 그 학생은 정말로 저희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믿고 커리큘럼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학생 유명한 H언론사에 합격했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학생 지방사립대였어요. 스펙 토익 800도 안 됐어요. 근데 H언론사에 합격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당 언론사가 정상적인 채용을 진행하는 언론사라면 당연히 스펙과 학벌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아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물론 스펙과 학벌을 그 언론사들이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스펙과 학벌만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필기, 면접,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종합적으로 주도 면밀히 분석을 하려고 하지 얼마나 우리 회사에, 우리 언론사에 부합한 인재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지 그냥 띡 정량적인 스펙 하나만으로 평가를 한다? 절대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스펙이 좀 낮아도 학벌이 좀 낮아도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언론고시, 공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언론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서류 전형이 그렇게 빡세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자라는 직업은요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스펙, 학벌 이런 걸로도 평가를 해야겠지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기자가 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취재원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이 얼마나 인간관계 능력이 좋은지, 사회성과 사교성이 출중한지, 한마디로 인간성이 좋은지, 품성이 잘 되어 있는지, 댐댐이가 잘 되어 있는지 그 학생의 댐댐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 전형에서 그냥 스펙만으로 뭐 정량, 뭐 토익 얼마, 뭐 학벌 어디 이렇게 기준을 그어서 따로 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류 전형에서는 대부분 기회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보다 훨씬 낮은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영상을 뭐 정말로 다양한 분이 시청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학벌이 낮은 그 학생들도 서류 전형을 잘 붙어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만 잘 구성을 해주시고 스토리라인을 잘 꾸려주시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은 진정성과 또 내가 기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포텐셜이 점쳐진다면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붙여줍니다. 서류는 붙여주고 필기시험 기회는 줘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 예전부터 언론사들이 고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행정고시에 지원자격이 있나요? 행정고시 서류 전형 들어봤어요? 없거든요? 외무고시 마찬가지예요. 사법고시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고시도 고시였기 때문에 물론 회사들이 뽑는다는 점이 국가에서 뽑는다는 점과 다른 고시들과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언론고시도 그런 고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과 제한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지원을 해주시면 대부분 다 필기시험 기회는 줬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인데 그러면 왜 최근에는 약간 이렇게 서류가 빡세지고 있느냐.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그 언론사들이 학생들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럼 시험장도 많이 섭외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져서 그냥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은 걸러내자. 그리고 또 너무 성의 없게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너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장난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지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일종의 1차적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그냥 걸음 종이로 쓰는 거지, 서류 전형을 쓰는 거지 뭐 서류 전형으로 내가 이 학생을 꼭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고시 지원 자격 제한 없어요. 외무고시 공무원 시험에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무슨 서류 전형이 있습니까? 내가 그 서류를 통과해야 공무원 시험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서류 통과를 해야 사법고시를 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고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서류를 대부분 합격을 시켰는데 요즘은 워낙 지원자가 몰리고 그렇죠? 그리고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원자들도 많아져서 또 시험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은 걸러내자라는 차원에서 걸르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로 내가 너네 다 평가할 거야. 너네 서류로 내가 다 젖어주겠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붙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신다면 서류에서 크게 떨어질 일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물론 요즘 언론사들이 좀 서류 전형을 깐깐하게 본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기업체라든지 다른 공기업,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다른 사기업들, 공기업들에 비해서는 서류 전형이 그렇게 깐깐하지 않다. 그래서 서류에서 너무 내가 학벌과 스펙이 낮다고 겁먹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류든 필기든 내가 스펙 학벌이 낮다고 해서 서류든 필기든 내가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1편에서 언급드린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 언론사가 추구하는 인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자로서의 근본 역량과 근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자로서의 근본 역량, 근본 자질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스펙과 학벌은 언제 어디까지나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플러스 요인, 액세서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메인이 되고 언론고시 준비, 공채 준비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론고시 준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